오늘 화엄경 개송지 출판기념회는 동학사와 동학사 승가대학의 주도로 우리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데도 이 뜻깊은 개송집의 출간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발언에서 마련이 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우리 제과자들이 맡아서 열심히 좀 도와드려야 될 일들을 규빈 안 되면 다양한 일을 모두 다 우리 스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묵묵히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학인 스님들께 행사 시작하기 전에 사부대중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BBS 불교방송 아나운서 장수연입니다. 경월 일초 스님의 화엄경 개송집 출판을 장엄하는데 이력하나마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학사 승가대학원장 경월 일초 스님의 화엄경 개송집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기례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야신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그러면은 먼저 오늘 행사를 준비한 동학사 주지 정엽 스님의 인사와 환영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일처 스님의 화엄경 개성집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주신 원로이원 이남 큰 스님, 대전 천림회 회장 효경 스님, 그리고 대덕 큰 스님들, 동학사 스마대학 동문 스님들, 그리고 BBS 불교방송 선상심 사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만남이 있지만 이렇게 처 통하여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니 또 다른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학자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환경을 참 좋아합니다. 대방광굴 환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와 깨달음의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경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환경에 나오는 각각의 개성은 부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함축된 불교적 교리이며 한편의 드라마틱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대한 경전 개성집 출판 기념회가 이루어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간단하게나마 인사말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한임장 스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소개받은 인환입니다. 오늘 동학사 경월 일처 스님의 화엄경 개성 집회 번역 출판 기념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될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축하의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오늘은 제가 좀 격을 벗어나게 보통 있는 축사 덕담 몇 마디 하고 내려가는 거 좀 지양을 하고 이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화엄경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그 체계를 간단하게 여기 모르는 이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얘기함으로써 오늘 이 화엄경 개성 번역 출판이 얼마나 값있고 유용한 일인가 하는 것을 좀 크게 부각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축하해 오신 여러분들 저에게 약간의 시간을 좀 주신다면은 좀 모를 이들도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전통적으로 이 교학 학습 연구에 체계를 이력을 본다고 그래 왔습니다. 이력을 보는 것은 오랫동안 불교 전문 가문이라고 했고 근래에는 이름을 승가대학이라고 해서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 교학학습 연구 체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요새는 거기에다가
불교 역사라든지 여러 가지 교양 과목을 붙여가지고 그래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불교의 근본 교학학습 체계의 이력은 아마도 고려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약 350년쯤에 정착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체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동학사 하진들은 대강 알겠지만 저 신도들 아는 건 잘 모를 거예요. 이 이력을 보는 데는 보통 4년 걸립니다. 첫 해는 상인이율, 초발점 자격은, 그 다음에 침은 이런 거를 이전에는 꼭 외우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2년째는 도소, 조료, 선호, 서장 이걸 배우고 3년째는 누렁경, 대승기신론, 금강경, 문각경, 그리고 4년째 최고를 대교과라고 그러는데 약 1년에 거쳐서 쭉 화엄경 80권을 쭉 이제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한 60년 전에 제가 이 교학을 배울 때 운호 강주 신임 밑에서 해인사 강원, 통도사 강원에서 약 1년 반 걸쳐서 전문적으로 꼭 화엄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나온 불교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크게 일조 스님의 소개 기사가 반은 나왔어요. 그걸 봤더니 일조 스님께서 오랫동안 약 40여 년 동학사에 계시면서 후학들을 기르는데 특징이 강사의 강의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듣는 것을 지향을 하고 농강 형식으로 그렇게 후학들을 지도했다고 나오고 이제 왔습니다. 모르는 이들은 농강이 어떻게 잘 모를 것입니다. 강원의 학인들이 아침 9시에는 가사장삼을 입고 경책을 들고 강원에 모여서 상강례라고 하는 특별한 강원의 아침 예물을 갖다가 드리고 그리고 그거는 그룹집이 쭉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허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상가치가 들어있는 걸 무작위로 흔들어 뽑아가지고 처음 나온 거에 해당되는 스님이 발기고 두 번째 흔들어서 나온 스님 중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기가 해당된 사람은 전날 열심히 예습을 해가지고 연구한 것을 의지해가지고 다른 지들 앞에서 쭉 연구한 걸 강의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요새 대학원 국사과정, 박사과정에서 하는 세미나 형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요새 대학에서 하는 세미나는 발표하는 순번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자기 해당 안 될 때는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무대를 좀 돌려도 자기가 발표할 때만 급작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기 차례를 때우고 하는 데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나도 대학원에서 가르치면서 그런 거 잘 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농가 용신 그거 용사 안 합니다. 언제 무작위로 상가집 뽑아가지고 어제 했는데 오늘도 또 내일도 이렇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자기가 농가 관리에 해당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그야말로 실천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농가를 하다가 다른 이들은 가만히 경청하고 있다가 아 저거 이상하다 그건 아닌데 이러면 탁 당장에 스탑을 걸어가지고 질의하고 거기에 응답을 하고 주고받고 이제 합니다. 요새 그런 거 어렵지만 옛날에는 서로 주장을 갖다가 이제 그거 양보를 안 하다가 그만 젊은 핏기 많은 한인 때에는 그만 서로 일어나서 씨름도 하게 되고 때는 목침이 나르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 진지하게 농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될 때는 중간에 올림을 갖다가 해가지고 쭉 농각이 끝나면은 끝난 순서대로 종강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 그 순서대로 방주시민방에 그 그룹이 다 가가지고 인사를 올리고는 중간에 해당된 사람이 자기들이 농가한 데서 그걸 결과를 가지고 쭉 방주시민 학인들 앞에서 그걸 이제 설하다가 방주시민을 들으시다가 필요한 조언을 갖다가 해주시고 또 메모해뒀던 해결이 안 됐던 문제는 강주시민에 여쭤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다 끝나고 나면은 내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는 복습을 갖다 열심히 하고 정신과하고 오후 내는 예습 내일 할 것을 갖다가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 합니다. 저도 우무실이 강주시는 화엄경을 갖다가 이제 보면서 이 화엄경 예습을 할 때 제일 쉽지 않았던 것이 바로 화엄경에 많이 나오는 개성입니다. 화엄경 개성은 아시겠지만 앞에 경문이 3분으로 쭉 이제 해놓고 일단락이 되는데 거기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식기로 정리를 해가지고 표현한 것이 개성입니다. 그래서 중송이라고도 시민들의 중송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경문보다도 그 식기를 갖다가 해석하는데 아주 힘들어 애를 먹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스스로 그거를 다 번역을 할 수가 있고 그 뜻을 알게 될 때는 참 자기니까는 아주 기쁘고 보람을 느끼고 그러다가 참 아무리 혼자 애를 써도 알 수가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고민을 들고 선배님들 찾아다니면서 묻고 해결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때는 요새처럼 주말에 공부 쉬고 하는 거 일치 없었습니다. 종일 쉬지 않고 근데 공부 쉴 때가 하는 때는 해인사 있을 때는 가야산에 그 당시 자주 불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입니다. 그래서 불끄라 산에 올라가면은 잘 안 꺼질 때는 이틀 사흘씩 산중에서 불을 끄다가 내려오게 되면 시커
까맣게 돼가지고 이제 내려오고 이럴 때 공부를 갖다가 쉬고 그렇기 때문에 여느 때는 주말이고 하고 또 여름 방학이 그런 거 없었습니다. 내가 2년을 다 계속해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화엄경 계속 집회를 한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한문도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 안 주고 무등하면 불가경, 불법 무인설이면은 수해라도 막는지 우리말로 알기 쉽게 하면 어둠 속에 보물이 있다 하더라도 등불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고 그와 같이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도 그것을 번역하고 해설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비록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갖다가 알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 오랫동안 학인들을 지도해 가르친 그 쌓인 것을 이번에 40년 만에 풀어서 이렇게 책을 출판하게 된 거. 아다시피 요새 젊은 세대들은 한글 세대여 한문에 대한 거 전혀 모르고 뭐 저리 와서도 기둥에 붙어있는 주령이나 한문 책 보더라도 그림 보듯이 하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 무궁무진한 뜻이 들어있는데 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잘 풀어서 후에 그런 세대들도 알 수가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이제 그 결실을 맺어가지고는 그 같은 성대한 출판 기능을 하게 된 것을 같이 동경에 맞이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조심히 건강하셔서 더욱 많은 학인들을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조금 기대하겠습니다. 식사 국화향기로 거룩한 한국불교 종본산 주계사 도량에서 꽃으로 장엄한 경전인 화엄경 개송지 출판 법회가 열렸습니다. 만인의 축하를 받으실 오늘의 주인공은 둘이십니다. 첫째는 동학사 성가대학 학원장이신 일초 스님이시고 다음은 화엄경 개송집이라는 책입니다. 경울 일초 스님은 동학사에서 호경 강백 스님으로부터 정강을 받고 평생 학인 교육과 불교 연구에 전념해온 비구니계의 대강백이십니다. 스님은 8만 대장경 가운데서도 특히 화엄경 교설에 심취하여 방원 시절부터 화엄경 개송을 번역하고자 발언하였다 합니다. 이 책 화엄경 개송집으로 말하면 방대한 80권 화엄경의 개송을 모두 뽑아서 원문을 수록하고 현토의 번역까지 곁들인 국내 최초의 책입니다. 이 책이 아니어도 스님은 자랑스러운 대강백으로 존경받기에 손색이 없으시고 스님의 손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화엄경 개송집은 그 자체만으로도 더없이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스님께서 편역한 화엄경 개송집이니 책을 펴보지 않아도 한이심에 절로 찬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엄하고 뜻깊은 자리에서 사부 대중 여러분을 모시고 축사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스님께서 온 정성을 다해
집필한 화엄경 개송집을 통해 온 법계가 그대로 평등한 세계임을 깨달아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평화로운 세상이 열리길 발언합니다. 다시 한번 일조 스님의 초발심 원력이 아름다운 개송집으로 해양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기 2560년 10월 11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노경환장. 축사를 해주신 회경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사장 선상실입니다. 먼저 경월 일조 스님의 평생 원력의 소상인 화엄경 개송집 출판 기념회에 축하의 말씀을 올리게 된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조계종 원로 의원이시자 동국대 명예교수이신 이남큰 스님, 얼마 전 저희 BBS TV에서 설림 산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님의 출가 이야기 잘 봤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전국비구니회 수석 부회장이시자 대전 정림회 회장 효경 스님, 또 동학사주지 정엽 스님, 그리고 이 시대 눈밝은 선지식들이 먼 걸음을 하신 이 반갑고 소중한 공간이어서 더욱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동학사 성가대학 원장 경월 일초 스님은 저희 BBS 불교 방송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경전을 강의하셨습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로 모두가 고통받던 시절에 저희 불교 방송도 제작비를 충당할 길이 없어서 힘들었던 그 시기에 흔쾌히 무주상 보시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저 멀리 동학사에서 달려오셔서 전국의 불자들을 위해서 감로수와 같은 삶의 지혜를 나눠주셨던 대강백이십니다. 지금도 저희 불교방송 임직원들은 그때의 감사한 마음과 환희심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학사 성가대학이 오늘날 비구니 스님들의 빼어난 산실로 우뚝 서게 된 데는 일조 스님의 힘이 절대적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목이 되는 나무는 없는 것처럼 묵묵히 시련을 감당하시면서 늘 발 밑맛 보고 걸어오신 일초 스님은 눈 덮인 들판을 어지러이 함부로 걷지 않는 선지식이요 고봉줄령이십니다. 평생을 오롯이 후학양성에 이바지해 오신 스님이 다시 이 땅에 환희와 감동을 주시고 계십니다. 대승경전의 정수인 화엄경의 개송을 출가 때의 벅찬 환희로움을 담아서 오늘 이렇게 불제자들에게 재발심하라는 경책을 내리셨습니다. 스님의 40년 수고와 환희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화엄의 세계에서 우리 모두 법렬의 기쁨을 만끽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심오한 화엄의 바다를 개송을 통해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후학들이 무명에서 헤매지 않도록 지금처럼 관세음보살님 같이 늘 곁에서 보듬어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항상 스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빛내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단을 받았는데요. 중간중간에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소개 순서가 매끄럽지 못하고 두서가 없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우리 스님들께 한번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축사를 해주신 분들의 내빈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가신 분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 문화재청장이자 명지대 석좌 교수인 이홍주님께서 아까 사전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가셨고요. 우리 교육원 교육부장이신 진각 스님께서 역시 축하를 하고 다녀가셨습니다. 참가하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월 일조 스님의 도반 스님들이십니다. 일지 스님 자리해 주셨고요. 예.
일어나기 싫으신가요? 저희 그냥 박수치면서 할까요? 네. 기경 스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승혜 스님, 그리고 서린 스님, 성공 스님, 성욱 스님, 법륜 스님, 지웅 스님, 선종 스님, 일수 스님, 그리고 일권 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월 스님, 원효사 해월 스님 자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동국대 교수이신 개환 스님 오셨습니다. 상명 스님, 그리고 종실 스님, 그리고 명법 스님, 진홍 스님, 그리고 지홍 스님, 아산병원 법사이신 지홍 스님, 현도 스님, 경식 스님, 정민 스님, 목용 스님, 부연 스님, 그리고 해천 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선 스님 자리해 주셨고요. 동학사 전 동문회장이신 성본 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야사 주지인 원욱 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관제사 주지이자 후원제자 대표로서 경원 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강 제자이신 법송 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강 제자이신 역시 보령 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늦게 오셨나 봅니다. 예, 불학연구소장이시죠? 예, 수경 스님? 네. 예, 자리해 주셨습니다. 상주와 대표이신 현우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설법연구원장이신 동출 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화엄경 개성집을 출판한 민족사 대표 윤창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축하 연주를 하기 위해서 먼 길 오셨습니다. 오카리나 연주자이신 김준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우님, 그리고 박보현님, 서성준님, 이충성님, 그리고 허웅성님께서 역시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분을 보내주시고 화음 보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북 비구니의 회장이신 윤무수님께서 난화분 보내주셨고요. 화엄 분포교 후원의 회원 1동, 그리고 중앙승가대학교 동학사 졸업생이신 영명스님, 그리고 운무사 주지이신 진광스님께서도 난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소개 순서가 좀 두서가 없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제가 마음으로 삼매를 올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귀한 분들을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엄경 개송집을 출간한 민족사 윤창화 대표의 화엄경 개송집의 출판 동기와 의의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윤 대표를 네, 제가 간혹은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할 적에 그 책은 왜 출판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출판사 대표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이 책의 의미를 왜 이 책을 출판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80권본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들을 모두 뽑아서 논문을 수록하고 견토 번역한 것입니다. 화엄경과 관련된 책이 적지 않지만 개송을 집대성한 것은 아마 이 책이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봄 평소 지면이 있던 원욱 스님께서 일초 스님께서 집대성하신 화엄경 개송집 원고를 내놓으시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각고 끝에 완성한 원고인데 민족사에서 출판할 의향이 없느냐고 찾아오셨습니다. 더불어 사족을 이 불경기에 이렇게 방대한 개송들을 어느 출판사에서 선뜻 출판해 줄까라고 고민한 끝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래도 민족사라면 출판해 줄 것이라고 생각되어 찾아왔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저는 그 원고를 보자마자 내심 하고 감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들을 모두 모으고
원문과 현토 번역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대한 양을 집대성하자면 적어도 10년은 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의아해한 것은 어떻게 환경에 있는 개송들을 집대신시켜 보고자 생각하신 것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할 것 없이 출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환경 개송집은 제가 편집을 담당했습니다. 민족사 편집부 팀이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이 책은 여러 가지로 제가 직접 편집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만치 민족사로서는 이 환경 개송집을 올해의 대표적인 출판 업적으로 만들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편집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환경에 나오는 개송은 참으로 명개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개송마다 한 편의 명시였습니다. 불교의 좋은 개송은 모두 환경 개송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좋을 만치 문장과 내용 모두가 최선이었습니다. 근대 중국의 대학자이자 사상가인 양계초는 그의 문집 이름을 마치 얼음을 마시는 듯 하다고 해서 은빙실이라고 지었는데 이 환경 개송이야말로 한여름 은빙이고 힐링이었습니다. 개송이란 환경 사문의 내용을 압축하여 시어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일초 스님께서 혈통 가능하신 환경 개송집은 마치 환경 양창배처럼 축약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개송들은 모두 대승불교의 핵심인 존재의 본질은 공성임을 설파하고 있는 개송이며 또 화엄의 대표적 사상인 법계 연기사상, 비로자나 법신불의 세계, 유신사상, 보살정신, 구도정신, 붓다의 천재성 등 대승불교의 진수를 나타낸 개송들입니다. 예컨대 마천군 개성품에 있는 개찬품에 있는 마음은 마치 화가와 같아서 갖가지 오음을 그려낸다고 하는 심여공화사 화종종오음이라는 개송이라든지 또 심여공화사 능화제세가는 화음의 유신사상인 일체유신조를 표현하는 개송으로 생각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명개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수미정상 개천품에 나오는 법성은 공이고 그리고 본성이 고한 것이 곧 부처다. 법성 본공적 성공 즉 시불이라는 개송은 불에 대한 대승불교의 정의로서 교학적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마조, 중국의 조사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마조, 인제선사 등 중국의 유명한 선생들이 확신에 가득 찬 법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환경 개송에 바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환경에 나오는 개송들은 모두 우리의 지견을 열어주는 명개송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그 이름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배타적 사고가 아닌 공생과 공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갖가지 꽃들이 피어있는 화단과 같고 그 화단에는 수많은 꽃들이 엉켜서 공존하고 있지만 상직상입 조금도 마찰 없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생과 공존, 배려 그리고 개성과 다양성을 함께 인정하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가르침이 환경의 세계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갈등이 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념적, 정치적, 지역적 갈등은 난치병이 되었고 계층 간, 세대 간, 친구 간,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도 이해의 정도를 넘고 있습니다. 게다가 90년대 IMF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는 돈이면 최고라는 천박한 자본주의를 낳았고 치열한 무한 경쟁은 한국 사회를 더욱더 삭막하고 각박하게 만들겠습니다.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언어적, 물리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환경 개송에는 한 개의 티끌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우량한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도 타자의 영역을 방해하거나 침범하지 않는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철학이야말로 오늘날 삭막하고 각박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화엄경의 세계관을 짧은 시어로 집약해 놓은 것이 일초 스님 편의 화엄경 개송집입니다. 사색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들을 읽으면서 복잡, 다단한 마음을 취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좋은 개송집을 출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경월 일초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부처님은 다른 법을 펴는데 법보시에 큰 공덕을 진 민족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윤창호 대표님께 다음은 경월 일초 스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간략하게나마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경월 일초 스님의 양력을 제자인 원욱 스님께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가을날에 이 강당 다 가득 채우고 계시는 여러분들 뵈니까 한이심이 뭔지 사람이 장엄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저희 스님 일처 존경하시는 제가 막 떨리네요. 생전에 떨지를 않는데 오늘은 항상 묵상학과 또 그분들의 교육과 전법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주셨던 동학사 승가대학 원장 경월 일초 스님의 양력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1963년 광주 신광사에서 경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으며 1964년 고암 큰 스님을 계사로 삼인이계를 수지하시고 1965년 7월 5일 동학사 전문강원에 입학하셨습니다. 1968년 자운화상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하셨고 1971년 동학사 전문강원 대교과를 수료하고 동학사 전문강원 중광을 지내셨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의 길로 들어서신 것이죠. 그리고 1977년 4월 10일 홍경기환 강백스님으로부터 정강을 받으셨습니다. 1977년 내원사에서 수송난과 하셨고 1980년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1986년 동학사 주지를 역임하셨고 1988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BBS 라디오 경전 공부 시간에 초발심 자경문 선가교감 능엄경 그리고 금강경 오가에 텔레비전에서 열방경 등 주옥같은 경전을 강의하셨습니다. 2002년 단일계단 도감 겸 교수사를 역임하셨고 2006년 제14대 종회의원과 조계종 고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하셨으며 2011년 교수사와 비구니 존중 아사리를 역임하셨습니다. 2015년에 비구니 갈마 아사리를 역임하시고 2016년 현재 비구니 갈마 아사리이시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학사 승가대학 원장과 화엄학님 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의 선생님 경월일초 스님의 양력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멋진 가을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약 세기를 넘는 시간 동안 오직 수행과 후학교육 전법에만 매진해 오신 경월 일초 스님의 지나온 시간을 짧게나마 함께 돌아봤습니다. 한결같은 스님의 발전시를 들으면서 부처님 제자로서 우리들이 현재 서 있는 자리를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화엄경 개송집 봉정 순서입니다. 봉정 의식을 위해서 오늘의 주인공 경월 일초 스님을 먼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덕선생님과 동학사 승가대학원 고려학생이 경월 일초 스님께 화엄경 개송집을 봉정하며 세 분이 함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 화엄경 개송집을 봉정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화엄경 개송집을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오늘 이 순간 바른 법을 널리 펴는데 개송집이 정말
귀하게 쓰이기를 발언합니다. 다음은 제자 스님들께서 일조 스님께 꽃다발을 증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일조 스님 이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예, 이쪽으로 올라오시나요? 네. 방향을 이쪽으로 틀리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학사 전문가 대표 선거제 소원제자 대표 경원 스님. 대표 현우 스님, 우리 일조 스님 양쪽을 다 살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 이쪽에서 상소를 드리겠습니다. 전강제자 명성 스님, 축하드립니다. 화엄왕님 제자 준호 스님, 그리고 우리 진용 스님. 축하드립니다. 노균 스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혜종 스님 혜종 스님 자리에 아직 뒤에 계시는군요. 네. 원욱 스님, 그리고 한영화 보살님, 그리고 우리 제자 스님들 무대로 올라오셔서 스님께 꽃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정성껏 정말 다양한 경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소원전을 개성지고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에 제자스님께서 한국의 동학사 신도회와 고마사 신도회, 단야사 신도회 교사님들께서도 스님에게 꽃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인공이신 경월 일조 스님께 화엄경 개송집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스님께 3대 예를 올리겠습니다. 화엄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큰 스님께서 다 하셨고, 또 내용은 우리 민족사 사장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경에 대해서 다만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고 난 삶에서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또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자신에게 이런 모든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출생으로 인하여 천인이나 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인하여 성인이 되고 본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말씀처럼 오늘의 성공도 미래의 역사도 열려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처님의 경전 또 모든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가장 영화로운 왕위가 바꾼 부처님이 아니시고
이렇게 가슴 벅찬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제가 가슴이 떨립니다. 저는 아까 아이돌 가수 얘기했는데요. 콘서트에서 이럴 때 괜찮아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스님,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체루비립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끔. 그거는 정말 가슴이 벅찼을 때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 스님께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셔서 제가 그 기사에서 읽기로는 40년 동안 학인 때부터 화엄경 개송집을 내는 것이 꿈이었다,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묵묵하게 학자로서, 선생님으로서, 스승으로서 이렇게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오늘 사실 굉장히 쿨하셨어요. 나 안 해도 괜찮고 아이고 굳이 뭐하러 하니 그러셨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또 많은 제자들과 여러 귀한 스님들 앞에서 서시니까 자꾸 만감이 교차해서 목이 메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 물 한 컵 하시고요.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내서. 정말 우리는 불보살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적은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위대한 존재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듣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적은 한 삶에서 한 경전이 다, 모든 경전이 다 거룩하지만 가슴 벅찬 한이의 끝은 마음경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적은 생명이며 소원 하나도 세울 줄 모르는 작은 마음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불보살님의 크나큰 소원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은 소견을 펴보았습니다. 하우무 마지막 계절에 미륵보살은 부처님의 공덕을 이렇게 참단합니다. 찰진 신념 가속이 이 모든 세계를 부수어 티끌을 만들고, 우리가 수없이 생각하는 한 생각 한 생각을 다 헤아려서 알 수 있고, 대해를 전부 마셔 다 할 수도 있고, 허공의 바람을 메울 수도 있고, 허공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능히 부처님의 공덕은 다설할 수 없다. 이렇게 미륵보살과 같은 대보살께서 부처님의 공덕을 참탄한 것을 보면은, 과연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과 인간이 가장 존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왕위와 바꾸고 깨달음을 여는 그 순간,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황홀했을까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어서 보현보살은 10가지 원을 세웁니다. 부처님의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며 업장을 참회하고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고 설법하여 주기를 청하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며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항상 중생을 수순하며 지은 모든 공덕을 널리 회항하는 이 10가지 보현 행원을 보면서
또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와 공경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와 공경도 다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중생계가 다하고 업이 다하고 본내가 다하면 예배 공경도 다하려니와 중생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겠다라는 이 보현보살의 10대 원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화엄경 개성집을 보시면 정말 아름답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시는 부처님의 말씀. 사실은 화엄경은 부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고 그 경지에 오른 보살이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십신보살은 십신보살로밖에 찬탄할 수 없고 십주보살은 십주보살로밖에 찬탄할 수 없지만 십신으로 찬탄했던 그 말이 십신의 법이 되었고 십주보살이 찬탄했던 말이 십주의 법이 되었고 해서 십주, 십행, 십회양 또는 십지 등 요각으로 올라가서 부처님의 경계에 올라갔을 때 부처님은 방광을 해서 인정만 해주시는 걸로 화엄경이 구성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나요? 처음으로 저는 체루비립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한생에 이 부처님의 화엄경을 한 번 보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값지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화엄경에 대한 저의 정의를 내리면서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 방대한 것들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방대한 화엄경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에 아주 조그맣다고, 화엄경에 비하면 조그맣다고 생각하는 이 개성만으로도 모든 사람은 인연의 복을 지을 것이고 정법의 복을 지을 것이고 지혜의 복을 짓고 복덕의 복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알면 분명히 그곳에는 원과 자비가 솟아날 것이다. 이런 하나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계속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 불행히도 저는 공부하는 복은 있었는데 돈을 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만들어 보려고 사실은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모고 그래 내 나름대로 생각을 이만한 돈이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옥 스님한테 그랬습니다. 원옥 스님, 스님은 서울이 다리를 입으니까 이 원고 가지고 가서 누가 한번 해주겠느냐고 물어보세요. 이러니까 원옥 스님이 다른 출판사에 가니까 아무도 거들어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돈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소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지 다수가 볼 수 있는 경전이 아니니까 그만큼 세상으로 말하는 돈의 가치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도 한번 찾아봐 이렇게 했는데 원옥 스님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민육사 사장님께 가서 말씀드리니까 단번에 내가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습니다. 듣고 원장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복으로 세세생생에 저하고 도반이 되십시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잘 아는 대구 정호환원 원장님께 이러이런 책을 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답니다. 원장님께서 그 책 한 권에 얼마쯤 갑니까? 해서 한 7만 원 간다는데요. 이렇게 제가 며칠 있다 전화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다음에 돈 1,400만 원을 딱 그 자리에서 주셨어요. 책을 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원옥 스님, 나도 선생님은 100번 하겠습니다. 또 우리 경원 스님, 나도 100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조를 하게 돼서 이 책을 사실 만들게 된 겁니다. 만들어 놓고 책을 내 손에 받았을 때의 즐거움은 무엇으로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을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쭉 사람은 결실의 계절이라 하지만 나눔의 계절이죠. 사람의 인생도 저만큼 나이를 먹으면 나눔의 계절입니다. 이제 모든 것 나누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계절에 이 개송집을 제 손에 잡도록 힘써 주신 여러분들도 우리 사장님 모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네, 일초 스님. 일초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우리 불자님들 이 화엄경 개송집을 친구 삼고 길잡이 삼고 스승 삼아서 무한한 정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민족사라고 출판사가 되는 제가 웬만하면 좀 사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앞으로 또 좋은 불교책이 나오겠구나. 세 번째는 오늘 화엄경 개송집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저도 큰 가방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냥 책만 받아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스님 말씀처럼 우리 불자들이 정말 이 책을 길잡이 삼아서 정진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발언을 합니다. 늘 스님께서 제 음악회에 오셔서 신앙송을 해주셨었어요. 오늘은 제가 중간에 스님께 감명받은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산사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날, 처음으로 외로움을 배웠다. 마음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이에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다. 봄은 세상을 꽃밭으로 만들고
여름은 기운찬 젊은 날의 표상처럼 환희로우며 가을은 한 생을 살고 난 삶처럼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장엄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겨울, 이제 살갗을 스치는 바람 한 점의 향기도 맡을 줄 아는데 이 모든 행복을 가슴은 가득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세상이 사랑 아님이 없음을 알았는데 내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공연장은 제가 제 음반 1집을 내고 처음으로 공연을 한 곳이 바로 이곳인데 지금이 한 4번째 공연이라고 해서 너무 10월에 하늘이 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님들 뵙고 행복한 마음이 절로 나서 멋진 날을 한번 곡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끝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신다 그러셔가지고요. 오늘 이 출판 기념회를 저는 사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원욱 스님이 우리가 3번을 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안 하겠다 하니까 제가 모든 돈을 다 되게서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된 가장 큰 동력이 우리 원욱 스님. 이거 제 사용이신 거 아시죠?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을 뵈니까 아 이게 만화방창 화음의 세계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무 행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책 속에 약간의 멋진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은 반야삼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반야삼촌은 연극편인데요. 저한테 사인 받아가면 무료로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 다 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하셨나 모르겠네. 저 바깥에 22기, 저는 22기고요. 21기에 덕환 스님이 인천 지선사에서 차 한 거 맛있는 거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덕환 스님 안 계십니까? 이 덕환 스님이 제가 모든 다과 문제라든지 이런 뒤에 모든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하십시오 한 제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경월 1초 스님의 화엄경 개송집 출판 기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네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